자, 여야가 지금 대화는커녕 서로 눈길도 마주치지 않는 뭐 불통 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민주당 정청래 대표 최대 출범 이후에 여야가 이제 서로 대화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2주째 이어지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와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광복절 경축식에서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했지만 악수도 대화도 나누지 않은 채 사진을 보면 서로 다른 방향 천장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정 대표가 악수도 사람하고 하는 것이다라고 한 뒤 냉랭해진 여야 관계의 뒤끝을 보여주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날 이제 송 비대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저도 사람하고만 대화한다고 했습니다. 돌려준 것인데, 자, 국민의힘 해산을 언급한 정 대표는 검찰, 언론, 사법개혁 등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초강경 노선이 이재명 정부의 통합기조에 반해 국정에 좀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냉랭한 여야 관계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가 분수령이 될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탄핵에 찬성했던 안철수, 조경태 후보가 당선되면 협치의 물꼬가 트일 것이란 기대가 있지만 반면에 지금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또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러면 여야가 이 냉각 정국에서 출구를 찾지 못할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또 여야당 정당대표가 다 출동을 합니다. 여기서는 정청래, 송원석 두 분이 악수를 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윤주인 대표는 악수할까요? 오늘도 냉랭이라고 이제 기사가 떴네요. 이미 떴어요. 확인해봤습니다. 또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렇게 되면 될수록 사실 마이너스는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손해 볼 게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사람 아니라 짐승 취급을 먼저 해버렸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그리고 뭐 국민의힘이 지금 뭐 특감을 받고 있든 윤핵관이든 뭐든 다 떠나서 어쨌든 지금 정치적 약자이자 소수이기 때문에 뭔가 먼저 악수를 내밀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여유는 정청래 대표에게 있는 것이지 송원석 비대위원장에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다만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받아쳤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나는 사람과 악수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송원석 대표는 나는 동물이랑도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손을 내미는 그거는 이제 되게 위트 있고 재밌으면서도 한 방 먹여주는 효과가 있는데, 근데 그게 왜 못하냐면 지지층이 그걸 용납하지 못해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도 지금 뿌리 날 대로 나 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를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를 사람 취급을 안 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정청래 대표를 솔직히 사람 취급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 정국에서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그런 여유를 부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누가 풀어야 되냐면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풀지 않으면 정청래 대표는 계속 이런 강공 드라이브를 갈 수밖에 없거든요. 본인의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먼저 다음 이제 당대표가 정해지면 두 대표를 불러서 화해시켜야 됩니다. 그게 이재명 대표에게도 도움이 될 텐데 글쎄 과연 그렇게 할지, 그렇게 아량과 품이 넓은 사람일지는 또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끝날 때 정청래 대표가 극적으로 악수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으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식에서 송원석 원내대표에게 이제 귀속말까지 했잖아요. 물론 그 전역에 있는 이 국민 임명식 자리에 와달라고 했고 이제 그 자리에서 거절하긴 했지만 글쎄요, 이걸 바라보는 정청래 대표는 당시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글쎄요, 뭐 저는 정청래 대표랑 송원석 비대위원장이랑 저렇게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서로 눈도 안 마주치는 장면이 보는 제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마 국민들 많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저게 옆자리에 앉아서 저렇게 눈도 안 마주치고 한마디도 안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야의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송원석 비대위원장이랑 뭐 이재명 대통령이랑 뭐 이야기를 나누고 뭐 임명식에 와달라 초청했다는 모습, 뭐 이런 모습들을 계속 언론에 보도를 되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뭐 송원석 비대위원장한테 와달라 이렇게 얘기한 건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그걸 함으로써 안 가고 있는, 그러니까 국민 임명식에 초대를 했지만 가지 않는 국민의힘의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다시 한번 보실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뭐 국민 임명식에 안 오는 거에 대해서 뭐 야권으로서는 뭐 나름대로의 뭐 명분이 있고 이유가 있다 뭐 이해는 되는데 전략적으로는 아주 하책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자리에는 오히려 그냥 가서 축하하는 모습을 또 보여줘야만 야권이
오히려 여당에게 뭐 협치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통합을 요구하거나 이럴 때 좀 더 명분이 쓴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또 그런 자리에는 대통령이 직접 초대했음에도 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렇게 서로 간에 말 안 하고 눈 마주치지 않는 장면이 모두 정청래 대표의 탓인 것처럼만 얘기를 하면 저는 그것도 국민들이 별로 호응 안 해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홀석 대변인. 네. 그러니까 그때 송원섭 원내대표에게 기속말로 이제 뭐 국민임명식에 와주시지 했는데 바로 거부를 했는데 네, 네. 그 정청래 대표 옆에 있으니까 오히려 가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분리 작업을 했다면 어떨까요? 아니 근데 그건 저 오히려. 같아도 안 갔을 것 같고요. 안 가는 게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광복 80주년 그 역사적인 이벤트를 개인의 그 이벤트로 치환을 시켜버렸는데 거기에 동참하면 똑같이 이제 역사의 죄인이 저는 되는 거라 생각하고요. 송원섭 비대위원장은 지금 윤 대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저는 그것을 풀 사람은 국민의힘의 새 대표를 누가 뽑힐지 모르겠지만 새 대표가 저는 풀었으면 좋겠어요. 정청래 대표가 저렇게 한다고 나도 뭐 사람과만 대화해 이러면 이제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같은 그 레벨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야당 대표가 당당하게 그리고 먼저 악수 청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받지 않는다 그러면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는 범죄자와 대화하지 않는다고 이재명 대표와 만나지 않았고 그래서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럴 때일수록 당당하게 대인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승자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협치라는 건 상대가 인간일 때 할 수 있는 얘기다. 국민에게 총을 겨눈 세력과는 협치를 할 수 없다.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악수는 안 해도 뒤로 짬짬이는 느는 거겠죠. 사면 뒷거래 논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여당답게 통 크게 야당도 품어라. 그게 정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 있는 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요? 정청래 대표는 자기 색깔이 더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기가 지지층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고 이제 그렇다 보면 뭐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이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을 더 원활하게 하는데 필요한 일이냐 이거는 생각이 우선순위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저 태도가 얼마나 유지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정부로서는 불편하거든요. 그게 일정하게는 여당이 싸울 땐 싸워줘야 되지만 완충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국회에서 원활하게 이런 그 국정과제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숫자로 다수기 때문에 밀어붙이면 되는데 밀어붙이는 걸로만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도적일 수밖에 없는데 과도적이건 뭐건 어쨌든 나는 내 스타일대로 가겠다 이건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 지방선거에 성과 나면 그게 이제 다음 스텝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으로서 언제까지 저걸 용인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또 용인 안 한다 그래서 여당을 찍어 누를 수도 없잖아요. 그 윤석열 정권이 하던 짓이고 이래저래 좀 뭐 불편함들이 표출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저는 지금 둘 다 그러니까 여당도 야당도 다 지지층 보는 정치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간에 불편한 그런 국민들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여야 대표가 저런 식으로 서로 외면하면서 민망하게 차라리 자리를 떨어져 앉지 붙어 앉아가지고 저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겠죠. 근데 지지층만 보는 정치 가지고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정 운영 제대로 못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모습 보면 이제 김문수나 장동혁 후보가 되면 이제 여야관계가 더 경색될 수 있을까라는 이제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철수, 조경태 단일화가 되면 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짧게. 근데 저는 오히려 역발상으로요.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오히려 여야가 대화를 물꼬를 틀 수 있고 안철수 조경태 둘 중에 한 분이 되면은 지지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더 강경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반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특히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전 좋은 거라고 봐요. 정치적 유연성. 그러니까 지금은 강경하지만 또 되고 나면 협치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상상력이 발휘되는 정치인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자, 뭐 어린아이들이 아니고 이제 성인인데 원래는 정책이나 여러 가지 이걸로 이제 격렬하게 싸우더라도 악수는 사실 만나면 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네.